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면서 경제팀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대외 신인도 유지와 주요 금융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강조하며 시장 안정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 후 첫 거래일인 오늘, 외인들은 셀 코리아를 이어갔고 원달러 환율은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안개 속 증시 상황 짚어봅니다. 국내 유통업계가 내수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전국 불안이 계속되면서 연말 특수의 차질이 생길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유통업계는 크리스마스를 열흘가량 앞두고 소비자 발길을 이끄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하며 연말 특수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려던 부동산 정책도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임대차 입법과 제초안 폐지 등의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됨에 따라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경제팀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제팀은 대외 신인도 유지와 주요 금융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강조하며 시장 안정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으로 국가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됨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면서 정부 경제팀이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체제 돌입했습니다. 14일 정부 경제팀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비상대응 계획에 따른 조치를 즉시 시행했습니다. 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올해 안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경제 충격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를 중심으로 정부 경제팀은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한 시장 안정 조치를 거듭 밝히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각 금융지주사들은 해외 투자자와 주요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컨퍼런스콜, 면담, 간담회 등으로 대외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과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정부 경제팀은 금융 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과 자본 외환시장 선진화 등 주요 금융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확대 간부 회의를 열고 이번 주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유예 여부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완충 자본은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은행 손실 흡수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금융사별 테스트 결과 보통주 자본 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까지 기존 최저 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합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연말부터 17개 국내 은행과 8개 지주사에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대내외 상황에 따른 환율 폭등으로 은행권의 자본 비율 관리 압박이 높아지자 은행권이 당국에 완충 자본 적립 완화를 건의해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후 첫 거래일인 오늘 외인들은 셀코리아를 이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불안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금융증권부 김보연 기자와 함께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거쳤지만 여전히 안개 속인 증시 상황과 전망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장 마감과 함께 국내 주식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 거쳤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우리 증시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면서 국내 주식시장도 크게 출렁였습니다만 탄핵소추안이 두 번의 시도 끝에 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한층 완화되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이같이 전국 정상화 기대감에 2,510선을 회복하며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하락 전환하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다 결국 2,500선을 내주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7거래일 만에 돌아왔지만 외국인이 4,763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 상방을 제한했습니다. 기관도 5억 원 소폭 순매도했습니다. 지난주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 속에서 투매 양상을 보였던 개인은 3,70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 출발해 장 초반 700선을 회복했지만 700선 아래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서도 외인들은 1,149억 원 어치를 순매도하고 떠났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그간 증시를 누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었다는 평가지만 이렇다 할 증시 상승 재료가 소멸된 가운데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통상 환경이 악화한 점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회복을 더디게 하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1,430원 중후반에서 등락했습니다. 전거래일 종가보다 2원 내린 1,431원에서 거래를 시작한 이후 다소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다 1,435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간 코스피 하방을 떠받치던 기관의 힘이 주요했다는 사실이 좀 증명이 됐네요. 네, 4일 2,450.76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지난 13일 2,494.46까지 회복했습니다. 이 기간 기관이 2조 5,218억 원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지수 하방을 떠받쳐주면서 시장 안정성을 유지해줬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3년 만에 최대 순매수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이 기간 연기금은 무려 1조 4,844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 8,468억 원, 외국인은 1조 3,429억 원 순매도하면서 장을 떠났습니다. 코스피의 완연한 상승을 위해서는 결국 개인과 외인들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증시 주변 자금인 신용공여 잔액이 쪼그라들고 있어서 투자 심리가 훼손됐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공여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으로 15조 2,493억 원을 기록해서 지난 2020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종목을 매수한 뒤 아직 갚지 않은 돈인데요. 금액이 적을수록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현재는 없어서 증시를 다 떠났다는 뜻입니다. 네. 네, 투자자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특히 증권가에서 연말 증시 어떤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전문가들은 탄핵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치 리스크도 가늠의 영역으로 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수준인 2,600포인트까지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아울러 현지 시간으로 오는 17일에서 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만큼 당분간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시장금리와 경기 변화에 둔화한 업종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간 낙폭이 과대한 종목 가운데 내년도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은 반도체, 조선, 건강관리, 미디어, 은행, 소프트웨어, 방산, IT 등의 업종이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고환율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관세 정책은 하방 압력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환차손으로 인해 국내 증시 투자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방금 전에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추가 편입 종목을 발표했다면서요. 네, 한국거래소가 장마감 후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으로 KB금융,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KT, 현대모비스 등 5종목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지수에 포함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구성 종목은 105종목으로 늘어나게 되며 편출 종목은 없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들과 함께 3천억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11월 초에도 이들 기관은 2천억 규모 1차 펀드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금융증권부 김보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유통업계가 내수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전국 불안이 계속되면서 연말 특수의 차질이 생길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소비 심리가 더 얼어붙을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유통업계는 크리스마스를 열흘가량 앞두고 소비자 발길을 이끄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하며 연말 특수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유통업계가 내수 침체에 탄핵 정국까지 엎친 데 덮친 상황 속 연말 특수 불시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본점과 잠실점에서 각각 약 10여 개의 디저트 브랜드와 함께 크리스마스 팝업 행사를 진행합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연말 캠페인 헬로 뉴산타를 통해 K컬처 콘텐츠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문화 명소로 도약하면서 소비자 발길도 이끈다는 보관. SPC 베스킨라빈스는 자신만의 트리를 완성할 수 있는 홀리데이 기프트팩, 크리스마스 빌리지가 연출된 상자에 제공되는 홀리데이 스노우맨 등을 출시하며 소비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유통업계는 이에 더해 테마 공간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SNS에 막 사진 올리고 뭐 그것도 구경하고 이런 게 이제 일상이 됐잖아요. 공간 자체를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꾸미느냐, 그게 이제 사람들이 가고 싶게 만드느냐. 신세계 스타필드는 다음 달 중순까지 스탬프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하며 소비자들에게 리워드 경험을 제공하고 스타벅스 코리아는 앱을 통해 하나씩 열어보는 재미가 있는 어드벤트 캘린더를 선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죠. 정부가 추진하려던 부동산 정책도 동력을 잃고 있는데요. 임대차 입법과 제초안 폐지 등의 처리가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의 주요 부동산 정책은 임대차 입법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입니다. 임대차 입법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법으로 지나친 규제로 전셋값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해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일부 부담금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지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폐지까지 검토해왔습니다. 하지만 두 정책 모두 야당의 반대가 컸던 만큼 법안 통과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제초안 정책에 대한 당위성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임대차 입법의 경우 이 법을 추진했던 곳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이 법을 계속해서 폐지를 하지 않고 이어가고 오히려 더 강화를 하려는 기조로 이어가는 것이 현재 전국의 특성이라고. 특히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들어 최근 대상 지역을 발표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라 향후 이 지역에 주택을 짓는 등의 정책 추진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대내외 경영 환경과 외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비상 대응 계획 가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조금, 관세 리스크에 이어 국내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안까지 대내외 경영 환경이 시계제로 상태에 놓였는데요.
기업들은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에 전념하는 모습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경제계가 내일 국회를 찾아 오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엽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이 자리합니다. 탄핵 정국 속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 탄핵 정국 후폭풍과 환율 폭등까지 삼중고를 맞은 국내 기업들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정치적 혼란까지 더해지면서 시계제로의 상황입니다. 재계는 반도체 특별법 등 무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후폭풍에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 반면 경쟁국들은 정책적 지원을 쏟아내며 공급망 재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재계는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생존 모색에 나섰습니다.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연말 대회 일정을 최소화하고 전략회의로 위기 대응 모색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회 변수가 큰 만큼 비용은 줄이고 리스크 최소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과감한 투자보단 보수적으로 접근할 거란 관측. 삼성전자는 이번 주 글로벌 전략회의를 갖습니다. 국내외 임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내년 사업 목표와 전략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LG전자도 이르면 이번 주 조주환 대표 주재로 확대 경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을 계기로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 우리 항공 역사를 바꿀 개척자가 되자고 당부했는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민국 대표 국적사로서 세계 유수 글로벌 항공사와 당당히 경쟁하고 우리 항공산업의 위상을 전 세계에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당찬 포부가 있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고 다져낸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항공사를 바꿔낸 개척자로 아로새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오늘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 5개사와 아시아나항공 계열 6개사 임직원에게 이 같은 포부를 담은 담화문을 보냈습니다. 지난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절차가 마무리된 후 처음 입장을 밝힌 겁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한진그룹이라는 지붕 아래 한 가족이 됐다며 서로 맞춰가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하고 극복해야 할 과정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직한 가족이자 동반자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두 대형 항공사의 결합으로 국내에서 유일한 메가 캐리어가 탄생하는 만큼 모든 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통합을 계기로 항공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고 여러분의 행보 하나하나에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네트워크 캐리어로서 안전과 서비스 등 모든 업무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지 돌아볼 시점이라며 안전이 항공사의 근간이라는 것은 불변의 가치이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통합의 존재 이유는 없는 만큼 각자 맡은 자리에서 철저한 안전의식을 갖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통합항공사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항공사가 되기를 꿈꿔본다며 그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 전문성과 노하우, 능력을 믿으며 저부터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솔선수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초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시술로 다둥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쌍둥이 이상 다둥이들은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태아보험 가입이 거절되기 일쑤였는데요. 정부와 보험업계가 저출산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다태아 보험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무조건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도화 기자입니다. 내년부터는 3둥이 이상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이 쉬워집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보험개혁 회의를 열고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사들이 3둥이 이상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을 100%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난임시술 증가에 따라 다태아 수가 늘고 있지만 다둥이들은 태아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쌍둥이 이상 다둥이 출산 비율은 2017년 3.9%에서 2021년 5.4%로 증가 추세입니다. 하지만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률은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보험사들은 3둥이 이상 다태아의 경우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해왔습니다. 다태아는 저체중이거나 조기 분만하는 비율이 높아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금융당국은 태아보험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산모들이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일정 시기까지 가입을 제한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당국은 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보험대리점 GA의 상품 비교 설명 의무도 강화했습니다. 대형 GA와 특정 보험회사 간 독점 대리점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유사한 보험 상품을 3개 이상 비교 설명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 GA의 경우 모 회사 외에 다른 보험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보험 계약 모집 시 3개 이상의 동종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해 비교 설명해야 합니다. 판매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려는 판매 채널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LG전자가 다음 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공개합니다. LG전자는 인공지능을 적용한 첨단 모빌리티 기술인 인캐빈 센싱 솔루션을 시뮬레이션으로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 VS 사업본부가 CES에서 관람객 대상으로 전시에 참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람객은 전시장에 설치된 콘셉트 차량에 탑승해 가상 운전 시뮬레이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캐빈 센싱이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판단하고 운전자 표적을 인식해 기쁨, 보통, 짜증, 화남 등 4가지 기분을 디스플레이의 이모티콘으로 표시합니다. 실시간으로 심박수도 측정해 운전 중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 예방도 돕습니다. 외국어로 표기된 도로교통 표지판을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표지판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등 운전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운전 중 운전자가 관심 깊게 본 랜드마크나 조형물 등도 센서가 자동 인식해 기억한 다음 디스플레이에 장소 조형물에 관해 설명해줍니다. 두산바켓이 오늘 주주 환원율을 40%로 올리고 2030년 매출 목표를 120억 달러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로보틱스로의 분할 합병이 좌절된 두산바켓은 주주 환원율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해 40%로 설정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배당금 수준인 주당 1,600원을 최소 배당금으로 설정하고 연 2회 지급하는 배당을 분기마다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산바켓은 이와 별도로 특별 주주 환원을 통해 이달부터 2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도 실시합니다. 또 2030년 매출 목표를 연평균 12% 성장한 12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두산바켓은 수익성 달성과 주주 환원 시행을 위해서는 인수합병과 기술 혁신 등을 통한 매출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성장을 위한 투자를 자본 배치의 우선순위로 삼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